네, 여러분 264페이지 법인조사 적출사항 3번입니다. 당기중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서귀포로부터 공장 신축을 목적으로 공장 용지를 5억 원에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3억 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3억 5천만 원이다. 취득 당시 매입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현금 5억이 나갔고 왼쪽에 차변에 토지라는 5억 자산을 새로 인식했네요. 자, 이걸 관련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을 한번 할 건데, 자, 5억 매입가액 그대로 신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판단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단 매입이잖아요. 그러면 의심해야 될 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게,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고가 매입인가? 그럼 부당해 계산의 부인을 적용해야 되나? 그거랑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 고가 매입한 건가? 그러면은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비싸게 사온 부분을 의제기부금으로 봐야 되나? 지금 일단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매입인데. 자, 이 경우는 여러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 매입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한테 매입을 한 거니까 어떤 가능성은 없어요? 부당해의 계산에 부인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이미 그것도 공부를 따로 했죠? 이거는 부당해 계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구나. 그러니까 부당해 계산 부인은 아니겠구나. 지금 이 문제는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산 금액이 5억인데 이게 싸게 샀을 수도 있고 비싸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싸다 비싸다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제3자 간의 거래가 되는 시장 가격보다 비싼지 싼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다? 시가를 정해야 돼요. 이게 지금 거래가액 5억 말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액이 얼마다. 그것보다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용 정리를 잠깐 보고 할게요, 여러분. 뒤쪽에 의제기부금입니다. 이거는 표현이 간주기부금이라고도 부르고 의제기부금이라고도 불러요. 보통 의제기부금이라고 좀 더 많이 부르긴 한데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당에 있어서는 간주배당이랑 의제배당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으로 보겠다라고 세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용어로 보자면은 의제배당은 뭐였어요? 자본금 감자하면서 취득가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거 뭐 이런 걸 의제배당이라고 하는 거고, 간주배당은 이게 뭐 CFC 법인이라고 Controlled Foreign Company, 외국에 나랑 특수관계에 있는 뭐 자법인한테 야 지금 나한테 배당하지 마 유보해도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배당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쓸 때 쓰는 용어가 간주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둘 다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건 같은 거지만 세법적인 용어로 보자면 이 둘은 다른 거라고요. 용어상으로는. 됐죠? 하지만 여기 기부금에 있어서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나누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내가 상대방한테 공짜로 주는 기부금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니까 기부금으로 의지하겠다. 기부금으로 간주하겠다. 이때는 용어 자체도 그냥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어떻게 합니까? 표로 보자면 시가가 이렇게 200원이라고 해봐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특수관계자하고 뭔가 거래라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니까 시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그거는 다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아, 그래. 시가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거래하다 보면 조금 비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좀 싸게 사거나 좀 싸게 팔 수도 있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액 이 정도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상가액의 범위라고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시가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30%죠. 상한으로는 더하기 30%, 하한으로는 마이너스 30%까지는 금액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가 200원인데 내가 시가 200원짜리 토지를 230원이 매입했다? 그러면은 세법도 오케이. 특수관계인하고 거래 아니니까 네 230원으로 토지 취득원가 인식했니?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시가가 200원인데 만약에 310원에 고가 매입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쵸. 정상가액으로 보는 상한인 260원까지는 인정해요. 이 거래를 인정한다고 260원까지는. 그러니까 토지 취득원가 260원까지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어떻게 돼? 정상가액을 넘어서는 부분 있죠. 50원이잖아 지금. 이거는 뭘로 봐요? 거래 상대방한테 기부금을 준 걸로 봐요. 됐죠? 근데 만약에 이 50원을 기부금으로 준 걸로 보는데 여러분 기부금은 아무나 받을 수 없잖아요. 법에서 정한다고요. 법정 단체가 있다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돼. 단체여야 돼. 기업이어야 돼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게 보통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토지를 사간 상대방이 아니지. 나한테 토지를 판 상대방은 그냥 보통 그냥 거기도 일반 회사이라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나 회사한테 샀다면 그 상대방이 기부금을 받을 법적인 자격이 없겠죠. 보통이라면.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비지정 기부금으로서 전액 송금 불산이 될 거예요. 자, 거래 상대방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게 일반적일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에서 주식회사 서귀포였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기부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이 경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정상가액인 260원까지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니까 과하게 지금 계상돼 있죠. 토지 금액이 310원으로 계상돼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송금 산입 토지 50원 마이너스 유보로 과하게 계상되어 있는 자산을 깎아냅니다. 됐죠? 그러고 나서 이 50원만큼은 어떻게 본다고? 전에 기부한 걸로 보는데 상대방이 이런 기부를 받을 자격이 없죠?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50원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정 기부금이잖아요.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받아간 상대방이 주주라면 배당, 임직원이라면 상여, 그 외자라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부금인데 한도를 넘어섰죠. 그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입하는데 이때는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무조건. 하지만 비지정 기부금은 달라요. 비지정 기부금.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향후회, 대표이사가 주장으로 있는 축구단체, 조기 축구회 이런 데 기부금 냈다?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는 한도 안으로 절대 안 들어온다고. 됐죠? 자, 만약에 싸게 양도했다, 저가 양도다. 내가 갖고 있던 자산을 제3자한테 싸게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봅시다. 애초에 여러분 내가 비싸게 샀다, 싸게 팔았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보다 비싸게 팔았으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고가 매입이다. 그걸 우리는 시가, 기준이 되는 시가를 알아야 되죠. 이거 이미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순위. 만약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제3자들이 거래하는 가격을 알잖아요. 그럼 그거를 기준으로 시가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순위를 몰라. 그러면 2순위를 적용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2순위로서. 근데 우리 뭐였어요? 우리 앞에 문제 2번에서는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했었죠.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감정가액을 알지만 주식은 이 2순위를 적용하지 않아요.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3순위인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인 주식에 대한 방법을 가액을 갖고 와서 풀었었잖아. 됐죠?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자, 지금은 주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토지 자산이죠. 어떻게 한다? 1순위 시가를 알면 그걸로 해요. 2순위 감정가액을 알면 그걸로 해요. 감정가액도 모릅니까? 그때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적용해요. 오케이, 이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5억에 사고 토지를 5억으로 자산으로 계상해 놨네. 시가보다 어떻게 샀는지 확인합시다. 1순위인 그냥 정상적인 시가는 모른대요. 자, 상증세법 평가액이 3억. 여러분, 먼저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3순위인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속임수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분명히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제시되어 있다고 그게 2순위는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감정평가법이나 감정가액이 3억 5천만 원이다. 이게 2순위잖아요. 그래서 찾았다 나의 시가 얼마예요? 감정가액 2순위를 적용해서 3억 5천만 원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 3억 5천만 원을 갖고 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가가 3억 5천만 원이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정상가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를 우리는 찾아낸 거예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맞죠? 2억 4,500만 원에서 4억 5,500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면 그래, 정상가액 범위 아니야. 그 거래 금액 그대로를 인정할 거야. 하지만 이번엔 얼마 주고 샀죠? 5억 주고 샀죠. 정상가액의 상한인 4억 5,500만 원을 넘어서 비싸게 산 만큼은 세법이 인정하지 않아요. 토지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상한은 4억 5,500만 원이었어요. 어때? 그럼 어때요? 첫 번째, 지금 정상가액의 상한보다 넘어서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기부한 걸로 본다고 상대방한테 4,500만 원을 누구? 주식회사 서귀포한테 돈으로 준 걸로 본다고요. 됐죠? 어떻게? 일단 토지 가액부터 조정해야 돼요. 회사는 토지를 5억이라고 지금 계산했잖아. 근데 세무조사 해본 결과 이렇게 지금 밝혀졌어. 토지 가액 5억을 인정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얼마로 깎아내야 돼요? 4억 5,5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를 깎아내면 돼요? 4,500만 원을 토지를 깎아내면 되죠. 송금 산입 토지 4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 4,5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기부한 걸로 보는데 상대방은 주식회사예요. 이런 기부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4,500만 원 기타 사유출 한도 CV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워주세요. 이거는 오타예요, 오타. 한도 CV는 받지 않고 전액이 기타 사유출로 송금 불산입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세무조정 2개 합니다. 차감조정 하나, 가산조정 하나 나왔죠? 뒤에 정답을 적고 옵시다. 자, 우선 뭐 순서상 차감조정부터 해버릴까요? 송금 산입, 토지 4,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자산을 깎아내요. 동일한 금액만큼은 기부금으로 보는데 동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전액이 송금 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4,500만 원 기타사 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주식회사잖아요. 기타사 유출로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추가적인 소득세를 물릴 필요는 없으니까 기타사 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미 자연스럽게 상대방 법인이 이득을 본 만큼 상대방의 소득 금액 안에 묻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추가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사 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이해용으로 우리가 이미 봤던 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우리 이미 문제 2번에서 다 보고 왔어요. 이 둘이 비슷하잖아요. 내가 비싸게 샀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는 거고 내가 비싸게 사왔는데 제3자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지금 이것처럼 의제기부금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공부하시라고 뒤에 또 반복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적출사항 4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